그린라이트 켜드릴 수익 신호등 진행을 맡은 김하진입니다. 저희 수익 신호등 방송은요, 매주 평일 오후 2시부터 5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장 주요 시황 이슈를 확인하고 또 투자의 신호등이 돼주실 전문가님과 함께요. 오늘 핫했던 이슈 그리고 관련주들이 엑셀에 밟고 더 나아갈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 멈출지 전문가님께서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요, 엑셀에 밟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종가 베팅 종목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략주 두 종목 챙겨오신 오늘의 전문가님은요, 바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십니다.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쉽고 빠르게 오를 종목만을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챙겨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특히나 하이스트 전문가님은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문가님만의 차별화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스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스마트한 매매법인 인공지능 차트, 바로 하이스트 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이스트 봇으로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선별하고요. 전문가님이 매매 타점까지 잡아주고 계셔서 현재까지 이런 수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톡방 안에서는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톡방 안에서도 타점까지도 다 잡아주고 계십니다. 살펴보시면 DTNCR로 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으로 7월 20일에 매수해서 8월 달에도 11.5%라는 수익을 냈고요. 또 노란 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2차 전지주 LNF 7월 달은 여러분들 7월 달은 또 2차 전지로 시작해서 2차 전지로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2차 전지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는데 전문가님 LNF로 2거래일 만에 7.5%라는 수익 7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고요. 또 전문가님 또 한 종목으로 또 좋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먹고 또 먹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께 수익을 꾸준하게 안겨드리고 있었습니다. 6월 달에 이구산업 구리 관련주로 6월 12일에 매수해서요, 2거래일 만에 3거래일 만에 6%라는 수익을 보여줬고요.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저희 방송에 공략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 또 초전도체 이슈로 구리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구산업으로 7월 달에도 6거래일 만에 4.7%라는 수익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A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공략주입니다. 무려 7거래일 만에 7.7%라는 수익을 보여주면서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공략해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전문가님이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를 만한 종목 두 종목 챙겨오셨다고 하니까요. 이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가지고 온 공략주 두 종목에 대한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노란 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핫했던 이슈 또 두 가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시장 성장의 중심에 한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한국 기업 특유의 꼼꼼함과 전문성에 기반한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장품의 빈자리를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대신하며 K-뷰티 세대 교체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련주의 전망에 대해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초록불 빨간불로 신호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 수요가 더욱 급등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푸드테크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요, 식품 전반의 과학기술을 접목한 것을 뜻하는데요. 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의 규모가 지금은 1,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저희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들 더 알차게 담아가시려면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톡방 안에서는 장중에도 세세하게 전략 세워드리고 있고요. 시황 분석부터 라이브 방송까지도 이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 도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릴 때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문자 방법입니다.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휴대폰으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리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QR코드는 저희 수익신호등 생방송 도중에만 생성이 되는 QR코드입니다. 저희 방송 2시 50분까지만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50분이 지나면 이 QR코드도 같이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시면요. 휴대폰에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를 꼭 누르시고 무료로 입장하시면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온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과 종가 베팅 종목의 종목명부터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노란 톡방 안에서 무료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수익신호등 하이스트 무료라고 검색하셔도 손쉽게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노브레이크, 노후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8월 8일 화요일장에서도 투자의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바로 베스트 드라이버 하이스트 전문가님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들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화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무더운 날씨 휴가철이라 많은 분들이 휴가 갔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더운 날씨에도 좀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본격적으로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이슈를 다뤄보기 전에요. 먼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두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QR코드가 조금 헷갈린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이렇게 네 글자 만 입력하셔도 100원 유료로도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간밤에 미증시는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양지수도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어떨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현재는 하락 반전에서 0.12% 하락하며 2,577선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반전에서 0.7% 하락하며 지금 891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말씀 전문가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시황 간략하게 좀 알려드리면 목요일날 이제 CPI 발표, 금요일날 PPI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 앞두고 인플레 둔화 소식에 수시로는 좀 긍정적이지만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에 대한 엇갈린 의견들 때문이라도 이번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는 정점을 지났다고 투자자는 인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라고 하죠. 관망 심리가 좀 강한데 2차 전지가 그동안 너무 달려서 쉬어가는 덕분에 지난주부터는 초전도체라는 새로운 이슈가 굉장히 좀 시장의 수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위험한 부분이 방송 시작 전에 미국의 한 연구진이 이제 초전도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가 게임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고요.
네, 관련 종목들의 주요 주주들이 이미 종목을 팔고 떠났다는 이슈까지도 연달아 나오면서 혹시라도 관련주 종목들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지금은 정말 이제 조심해야 될 단계가 온 것 같고요. 유가도 상승 나오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300원을 돌파 나오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번 주는 외인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순매수로 정말 돌아설 수 있는지, 그리고 특정 테마의 쏠림이 다른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존 주주, 기존의 주도 섹터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촉각을 세우고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CPI 발표를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 부재로 시장 변동성이 큰 만큼 또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 톡방 안에서 받아가셔서 8월 달에도 함께 수익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편하시라고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2시 50분까지만 열려있기 때문에 50분이 지나면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요. 이렇게 시황 분석부터 핫했던 이슈들에 관한 기사들까지도 정보들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해결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표를 보시면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방송에 가지고 왔던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도 빠르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DTNCRO 같은 경우에는 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종목으로 8월 달에도 따끈따끈하게 11.5%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고요. 2차 전지 관련주 LNF로도 빠르게 지금 7.5%라는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노란 톡방 안에서 공략했던 하이스트 종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네, 지난달 7월 20일 이제 DTNC 아로라는 종목 제가 거의 시초가 부분을 잡으라고 방송 중에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서도 좀 언급드리면서 알려드렸는데요. 최근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8월 4일 5,800원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으로 한 2주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요. 재밌는 종목이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진입하고 난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그다음에 훅 꺾고 내려갔거든요. 개미털이 같은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섹터로 수급이 너무 쏠렸었습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면서 웬만한 개별주 종목들이 다 빠졌거든요. 이 종목의 실적이라든지 가치와 상관없이 수급이 한쪽으로 쏠리는 게 무서운 이유가 시장의 거래량,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한쪽 섹터로 몰리면 다른 쪽 섹터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소외받는 섹터에서 개미들이 버티지 못하고 이걸 팔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로 옮겨 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수급 쏠림이, 그러니까 다른 쏠리는 섹터 외 다른 섹터는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종목이고요. DTNCRO는 시총이 좀 가벼운 스몰캡 종목입니다. 국내 그래도 CRO 회사 중에서는 그래도 장래세에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생각돼서 올 초 AI 의료 관련 섹터들이 너무 강세를 보였어요. 최근에도 루닛이라든지 JK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이제 좀 늦게 가고 있다라는 이슈가 있던 오늘 딥노이드 같은 경우도 AI 의료 관련 테마 중에서는 그나마 많이 안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고요. BTNCRO 같은 경우도 금일 한 10% 상승 이후로 좀 눌리는 걸 제가 확인했었는데 8월 4일 날 6,000원 부근, 5,900원 부근까지 상승 이후로 강하게 한번 다시 눌러줬습니다. 눌리면 5,100원 부근에 한 번 더 들어가겠다고 노란 특방에서는 좀 언급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2차 기입을 못했을 좀 아쉽고요. 디텐시아로는 재밌는 부분이 이제 CRO, 의료 스탁 기간입니다. 풀 서비스 의료 스탁 기간 때문에 저는 들어간 거예요. AI 의료라든지 이런 CRO 섹터가 중장기적으로 특히 디텐시아로가 올해 한 300억 정도 이제 투자금을 늘리면서 캐파를 증설하다 보니까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 비해서 컨스턴 점프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들어갔는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반등 나온 이유가 CRO라든지 의료 AI보다는 내년에 있을 총선 대비해서 정치인의 인맥 테마주로 급등이 나왔어요. 의도치 않은 상승이라 조금 달갑지는 않지만
상승이 어찌됐건 추천한 종목, 보유한 종목이 올라가서 수익으로 아마 마무리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깔끔한데요. 저는 DTNCRO가 굳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의 테마주로 엮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련 밸류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평가고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지금 5,000원대에서 8,500원. 왜냐면 이 종목이 이제 지난해 처음 이제 상장됐을 때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거의 한 마이너스 한 3, 40%, 공모가가 8,5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상은 충분히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진입을 한 거고요. 조금 더 눌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200원에서 5,100원 사이에는 좀 무단 독방에서 다시 한번 진입 사인을 드릴 생각이고요. 길게 보면 내년 총선 부분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의 유력한 후보, 이번에 총선에서 유력한 후보에 굉장히 좀 인내 관련 테마로도 묶여 있다 보니까 올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총선이나 대선 전 5, 6개월 전이 피크거든요. 내년에 총선이 있다면 올 겨울 정도가 저는 피크아웃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DTNCRO가 올 겨울까지는 8,500원 돌파해서 충분히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이 지금 응축이 돼 있다고 보다 보니까 아마 DTNCRO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게 보셨거나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제가 진입 사인 드리면 같이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이슈 관련해서 또 정치 테마주로 현재 오르고 있는 지금 DTNCRO에 대해서 듣고 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톡방 안에서 매매 전략까지도 다 세워드렸던 종목입니다. 일하시다가도 이렇게 노란톡을 보시면 전문가님이 편하게 투자 전략 깔끔하게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을 보기에는 힘드시잖아요. 이럴 때 건강한 종목으로 전략도 꼼꼼하게 전문가님이 세워주신다면 이보다 더 든든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도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주 2종목도 챙겨오셨으니까요. 이 2종목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도 노란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핫했던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올해 역대 최고가를 찍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기업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비올, 원택 등 지금 상승률이 정말 가파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피부 미용 의료기기 6개 회사가 나란히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차 전지와 지금 인공지능과 함께 올해 국내 증시에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로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좀 주목해 보는 건 어떨지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노란불입니다. 노란불을 주셨습니다. 네, 이유 네, 들어볼 수 너무 있을까요? 네. 장래성이 너무 좋고 실적과 성장이 뒷받침되는 게 정답인데 지금 노란불을 드린 이유는 잠시 쉬어갈 수 있다. 아, 그동안 올해 1월부터 그냥 7, 8월 그동안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 네. 보니까 잠시 쉬어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올라갈 때 너무 무턱대고 따라가기보다는 물림목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에서 노란불을 드렸어요. 이제 보통 이런 핫이슈 섹터 중에서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섹터가 있고 제가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초론조트 다음에 이제 핵융합이나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온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방송 시작하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조금 전에 이제 미국 쪽에서 초전지체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지으면서 관련주 종목들이 불과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이제 10분 정도 제가 언급드린 지 10분 정도 됐는데 10분에서 15분 동안 거의 상한가에서 마이너스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만큼 변동폭이 강한 이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테마 섹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K뷰티의 대세는 최근 이제 피부 미용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존의 화장품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마 겨울쯤에 에로베우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이런 에로베우,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이게 에로베우인데 최근에는 피에로라는 단어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피부 미용, AI, 로봇으로 사업종이 바뀔 정도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엔데믹에 따른 피부 미용 관심 증가로 수요가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정말 참을 수 있어도 피부 미용은 못 참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침체랑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 떠나서 피부에 대한 관심이 좀 급속도로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한류 콘텐츠를 이제 좀 이제 따라하는 분들이 글로벌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K 드라마라든지 뭐 K 아이돌을 보고 '왜 이렇게 피부가 좋지?'라는 생각에 K 피부 미용까지도 글로벌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주제라 레이저, 뭐 고주파, 접속 초음파 등 다양한 방식의 제품, 특히 기술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높다 보니까 성장세가 단기적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지금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아까 임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 시총이 2조 정도 될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관련 테마들이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마진이 높은데 이번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마진이 거의 50% 정도 육박할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이 늘어난 만큼 영업이익으로 바로 직결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반기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 주도했던 섹터도 여러 가지가 뭐 루트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원텍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클래시스일 것 같습니다. 올 초 대비해서 한 번도 꺾이지 않고 그러니까 저점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4월, 5월 이후로는 좀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게 된다면 실적 상승의 기대감, 3, 4분기 동안 실적 상승의 기대감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이 빨간 선이 추세선이거든요. 추세 하단을 가리키고 있는 선입니다. 추세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좀 지키고 있는 부분이라 지금 오늘 한 32,000원대 제가 플렉시스 종목을 봤었는데 3만 원 부분 여기서 살짝만 더 눌러준다면 분할로 모아가는 거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항상 대장을 잡아야 된다는 걸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쪽은 루트로닉이나 클래시스 이쪽 이 두 종목 정도가 대형주로 지금 대장격을 하고 있는데 후발 투자들을 눈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장 초반에 이제 하이로닉이라는 종목을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 테마로 눈여겨봤었는데 거의 보합 부분 출발했다가 장 초반에 10% 이상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두 번째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아마 최근에 광고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주파, 젤서치라는 아마 광고 문구가 기억나시는 분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겁니다. 제이시스 메디컬도 최근에 광고를 공격적으로 하면서 의료기기 쪽으로 강하게 뛰어들고 있는데 시총이 9천억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지만 움직임은 굉장히 탄력적이다. 5월달과 7월달에 한번 웨이브를 겪었어요. 6월달 12,000원 부분까지 고점을 찍고 9,500원까지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고점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서 이런 웨이브를 겪으면서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다음 웨이브는 한 13,000원, 12,500원을 찍고 이렇게 11,000원, 1,500원 부분 내려와 준다면 이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한번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광고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제품 수요와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 수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3분기, 4분기 매출과 영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중장기적으로 아까 기술 장벽이 높다고 말씀드린 건 단번에 뭐 다른 중국이라든지 다른 기업 쪽에서 넘볼 수 없는 부분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끝으로 제가 하이로닉 아까 제가 설명드린 종목인데 굉장히 좀 애정이 깊은 이유가 말씀드린 그 AI 우주 쪽에서도 오늘 직무유도가 관련 종목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로닉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시총이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큰 폭의 상승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5월 달에 6,500원, 7,000원 부근에 분명 지지받아서 1,500원, 2배 가까이 올랐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하단 추세, 다시 8,500원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저는 좀 강하게 비중을 좀 크게 키워서라도 진입을 좀 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른 피부 미용 의료기 관련해서 지총이 가볍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정고점을 뚫게 되면 위에가 이제 비어 있다 보니까 15,000원, 2만 원 부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총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 특히 마진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올이라든지 원택 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50% 가까이 육박합니다. 하이로닉도 매출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하이로닉은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린 9,000원 이하 8,500원 부분에서는 분할 진입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만큼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방금 전에 언급해주신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주가 추이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저희 지금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입장하셔서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전략까지도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 증가와 함께 식량 수요가 더 급등하고 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 방안으로 지금 푸드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푸드테크는 식품과 기술의 합성어로요. 식품의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의 규모가 지금은 1,0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체육과 배양육이 공장식 축산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관련주들 지금부터 주목해 보는 건 어떨지요, 전문가님? 초록불일지 빨간불일지 신호 부탁드립니다. 네, 초록불입니다. 오, 네. 지금 초록불을 드린 이유는 단기적으로 반짝 상승을 목표로 초록불을 드린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후 위기의 큰 줄기에서 뻗어나가는 푸드테크가 이제 시장의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좀 중장기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의미에서 초록불을 좀 드린 거예요.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푸드테크 관련 종목들을 오늘 당장 가서 내일 반짝 급등이 나오는 테마는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후위기 식량 안보는 아마 지난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특히 곡물 협정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부터 라니냐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때문에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왔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폭염 그리고 장마철에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은 더 심각할 정도의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밀 수출을 금지한다던가 인도에서 설탕의 수출을 좀 금지한다는 이런 뉴스들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오는 걸 아마 뉴스로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또 기후 위기에 이제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이 먹거리에서 나오는 예를 들어서 소를 키우거나 소의 이제 배설물을 이제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먹거리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31% 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런 먹거리를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 이런 푸드테크 쪽으로 전환을 할 경우 기후 위기 온실가스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푸드테크 시장이 현재 규모가 약 1,000조 원 이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갈수록 저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기후 위기 때문에 먹거리 위기, 특히 식량 안보가 굉장히 저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무슨 먹거리 걱정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국내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식량 안보, 식량 위기가 굉장히 지금 힘들 정도의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식품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푸드테크 산업을 이제 관련 이제 법률안을 추진할 만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신세계 같은 대기업 쪽에서도 이런 푸드테크 분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만큼 이제 초록불을 드리는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작이다.
배양용이라 됐죠. 근데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지금 앵커님 같은 경우도 혹시 뭐 고기를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삼겹살이나 아니면 뭐 스테이크보다 대치육을 먹는다. 그러면 뭐 삼겹살도 그렇고 네. 소고기도 각 부위마다 다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체육이 그런 식감, 특히 한국인들이 식감을 굉장히 좀 중요시 네. 여기는데 그런 식감이나 맛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 그건 아직까지는 절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비건이라든지 네. 할랄 뭐 이제 음식에 대해서 대체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도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육이나 배양육이 거부감 좀 있는 이유가 식감이라든지 음. 맛도 그렇지만 유전자 개념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흐름으로 대체육이나 배양육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관련 종목들로는 대장주는 사실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오크로마라는 종목이 대장주입니다. 오늘도 장중 10% 급등이 나왔다가 한번 눌렀는데 차트 흐름상으로 올해 3월부터 바닥을 찍고 쭉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7월 달에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섹터의 수급을 좀 뺏기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저점 7,300원 부근은 지지가 나왔었고요. 7,300원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면서 저희 하이스 차트에서는 한 일주일 전에 강력한 매수 신호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급등 이후로 입구를 결국 좀 눌렀는데 저는 살짝 눌러준다면 7,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요. 8,000원 초반대, 8,100원에서 8,000원 초반대는 1차 매수 본격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아마 8,000원 제가 캐치했을 때가 8,500원 부분이었습니다. 내려와서 8,1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저는 노란 쿠팡에서도 좀 긴 호흡으로 보실 분은 중장기적으로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인 그 대체육 관련 테마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든지 펩타이오 관련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마이크로 바이옴은 예전에도 한번 크게 정부에서 육상하면서 섹터가 좀 이루어졌었고요. 설탕에 관련 이제 올리고당 관련 테마로도 같이 엮이고 있는데 대체육 하면 생각나는 게 보통 대기업으로는 풀무원이라든지 CJ 제일제당이 있고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네오크로마나 인트로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네오크로마가 제가 괜찮게 보는 이유가 어, 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은근히 얘가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흑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 그렇게 뭐 불안에 부들부들 떨 정도로 자본 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저는 대상으로 꼽고 있고 시총도 굉장히 좀 가벼운 뿐더러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대체육이나 이제 배양육 관련 테마를 보신다면 그냥 대장 하나만 잡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오프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푸드나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푸드테크 관련 테마로 엮이고 있는데 푸드나무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래량이 크지 않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랭킹닷컴이라는 그냥 닭가슴살, 닭고기 관련 유통 쪽 이제 플랫폼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지루한 흐름입니다. 올해 3월부터 한 5개월 동안 고점 한 11,000원 한번 살짝 뚫은 이후로는 거의 7,000원대 초반대하고 10,000원대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위에 빨간 선 그어드린 이 저항대를 강하게 뚫지를 못했고요. 아래 파란 선, 이 G라인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파란 선 부분 터치가 된다면 짧게 이렇게 빨간 선 부분까지 스윙 종목 조금 유지할 수 있어요.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스윙 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라 두 번째 푸드테크로 제가 선정돼서 가져가 봤는데 푸드나무보다는 푸드테크 관련 종목 하나를 찍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계좌 안에 푸드테크 관련 테마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유망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오크로마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액대에서 1차 그리고 살짝 더 눌러주면 2차 진입해주면서 모아가시는 게 훨씬 더 탄력적으로 큰 수익을 계좌에서 맛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요. 당장 사서 팔자는 의미에서 초록불이 아니라요. 지금 기후 위기를 주목해보자는 의미에서도 초록불을 주셨습니다. 이 관련주로 대장주 네오크레마와 지금 푸드나무 차트까지 지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 톡방 안에서 AI 보시죠. 바로 전문가님의 하이스트 보시 또 포착했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더 많은 정보들 얻고 싶고 또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꼭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히든 종목인 부스터 종목의 힌트를 좀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이슈는 지금 피부 미용과 지금 푸드테크 관련주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네. 부스터 종목은 이 관련 종목일까요? 아니, 오늘은 피부 미용 관련해서 하이로닉 그리고 네오크로마가 말씀드린 장 초반에 급등이 나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섹터를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치매 관련 섹터도 얼마 전에 관련 주 종목들이 상한가를 반짝 날아 올리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은 이중항체 분야에서 글로벌 융합 바이오텍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중항체하면 이 종목이 아마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고 대장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중항체가 두 개의 허가를 결합해서 항체 단백질을 만드는 이중항체 신약 개발을 하는 업체인데요. 중심으로 이중항체가 뭐다?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파이프라인이 301, 503 이런 각각 파이프라인이 뭐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이오세트 중에서 이중항체 관련 종목 그나마 저평가되어 있고,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이어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파이프라인이 신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추가적인 이 신규 임상 진행하면서 예전에도 전임상 단계에서 큰 1조 4천억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전임상 단계에서 빅파마인 sanofi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돼서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보통 단일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불안불안하거든요. 예전에도 파이프라인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이제 임상이 끝나거나 임상 실패가 되거나 임상 중단이 되면 큰 폭의 하락으로 좀 불려왔었는데, 지금 오늘 가지고 온 이 회사는 10개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대부분 이 빅파머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지금 이제 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거의 조단위 기술 이전까지도 추가적인 기대가 나오는 만큼 지금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바닥 구간 밀림목에서 이제 고개를 들고 일어서고 있어서 저는 오늘 종가 베팅이나 이번 주는 꼭 분할로 진입을 하셔야 될 타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때 27,000원, 3만원, 4만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은 쭉 내려막기를 걸으면서 18,000원 지지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이 종목 언급드리면서 노란톡방에서 18,000원에 사서 25,000원에 팔면 된다. 그냥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주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에도 7월 초와 말에 18,000원 바닥을 한번 두 번 정도 찍어줬었고요. 두 번, 한 세 번 정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21,000원대, 2,500원대를 저항대로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빨간 선 2,500원만 강하게 뚫어준다면 22,000원, 24,000원 부분까지도 저는 다이렉트를 달릴 수 있고, 장대 양봉으로 뉴스 하나면 한 방에 20, 30% 상한가까지도 말아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라 지금 19,000원 부분대는 저는 오늘 종가 베팅을 드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 끝나고 제가 종목 언급 드리면서 종가로 진입하라고 비중 알려드릴 생각이고요. 부담 없이 아까 말씀드린 18,000원이 바닥 구간이라 지금 19,000원을 잡아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18,000원 이탈하면 짧게 손절해 버리면 되거든요. 19,000원 부분에서는 분할로 진입을 할 경우 손절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소비비가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만큼 손절 라인을 잡고 이만큼 입절 라인을 잡을 수 있는 종목이라 지금 자리는 손익비가 너무 괜찮은 자리라 놓치고 싶지 않은 자리라 제가 오늘 부스터 종목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부스터 종목은요, 그동안 소외됐던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수급이 개선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도 지금 매수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추가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과 두 개의 항원을 결합하는 항체 단백질 또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에 또 분할로 매수해보자라는 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과연 언제까지 또 바라보시는지 매도가까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부스터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노란 톡방 안에서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장 중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도 전문가님이 종가 베팅 종목 준비해 오셨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후에 종가 베팅 종목의 힌트도 공개가 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계좌에 그린라이트를 켜드릴 수익신호등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가님의 유익한 강의 지금 남겨져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노란 톡방에서 네. 이런 테마주 종목의 위험성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고, 그 테마주 중에서도 제가 제일 리스크가 높다는 바이오 섹터를 조금 전 공교롭게도 부스터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바이오 종목 안 좋아한다는 걸 아마 노란 톡방에 오래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신 네, 사실인데, 알죠. 임상은 이제 기대감이다.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무슨 테마주라든지 보통 테마주가 아니라도 모든 종목들은 선반영돼서 꿈과 희망을 먹고 자랍니다. 오늘 좀 안타깝게도 이제 초전수주 관련 섹터 제가 장 초반에 이런 악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20%까지 갔던 종목이 1시간도 안 돼서 마이너스 15%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걸 지금 제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제 초전수체보다 더 변동성이 크고 높았던 테마 중에 하나가 바이오 섹터입니다. 신약의 개발 확률,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확률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투자는 투기가 아니고 도박이 아니다. 근데 보통 도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홀짝이라는 개념만 봐도 오직 오잖아요. 근데 신약의 개발 확률, 글로벌적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할 확률이 1%가 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바이오에 열광하고 바이오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투자가 아니라 1%의 확률이면 그 도박보다 더 심한 확률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갈 때는 5배, 10배, 20배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제자리 찾아오는 데까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만큼 이런 신약 개발 확률이 극악의 경우, 그리고 왜 이렇게 또 극악하냐?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은 보통 언론이나 뉴스, 소위 말하는 찌라시라든지 바람잡이들이 잘 됐을 때만 얘기를 해요. 이런 로슈라든지 화이자, 이런 일라이릴리 같은 대형 빅파마의 시가총액이 보통 몇백 조입니다. 200조, 300조 다니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있는 이렇게 몇천억짜리 회사가 신약만 성공한다면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다는 꿈을 너무 많이 심어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만약에 빅파마의 CEO라면 국내에 그냥 조그마한 시가총액 몇천억짜리가 정말 좋은 약품을 우리 회사의 기존에 있는 신약을 넘어설 수 있는 개발한다. 그러면 저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보통 바이오 종목들이 50% 넘지 않거든요. 공격적으로 사서 그 약품 없애버릴 것 같아요. 왜 우리 회사에 지금 약품이 좀 잘 팔리고 있는데 굳이 신약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시가총액이 몇백억짜리 CEO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런 미약한 가능성을 뚫고 우리 투자자들은 오늘도 바이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상승이 거기서 크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비인상 단계부터 기대감을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에러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듯이
1은 1조 때, 2조 때 기술 이전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받는 경우는 기껏해야 1,200억에서 많이 받아 최고 1,000억대 내고요. 마일스톤이 이제 인상 1상, 2상, 3상 넘어가고 나중에 시판이 돼서 잘 팔렸을 때를 최대한 계산한 금액인데 그렇게까지 받는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비임상 단계는 발굴된 후보 물질이 사람에게 적용될 만큼 안전성과 약효를 지닌 것인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물 실험을 많이 거치는데요. 이런 비임상 단계에서 나오는 후보 물질이 수천, 수만 개에서 네다섯 개로 압축이 돼요. 그만큼 가능성이 희박하게 압축된 거에서 이제 비임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비임상 단계는 승리를 갖고 임상 1상으로 넘어갈 때는 환자 수를 최대한 적게 합니다. 건강한 지원자, 보통 이제 약물의 흡수라든지 분포, 그리고 뭐 이상 반응을 보통 검사하는데 예전에 건강한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로 이런 임상 시험에 지원하는 경우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임상과 임상 1상 단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 임상이라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 수가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보통 신약이 나오는 데까지 평균적으로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수천억 원의 임상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적게는 뭐 1, 2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특히 국내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이런 자금이 없다는 매출과 영업이 완전 적자인데 이런 자금들을 대부분 시비라든지 아니면 3자 배정이라든지 주주 배정 유상증자 전에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가 아마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문에 돈이 급락이 나왔거든요. 왜냐면 추가적으로 유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금리에서 시비 발행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할 수가 없는 회사들은 월며 계좌 먹기로 주주 배정 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이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상 1상에서 2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넘어가는 단계 여기서 굉장히 좀 시비가 엇갈립니다. 임상에서 2상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서 임상이 중단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임상 2상이 진입이 됐다는 걸 굉장히 넘어갈 때 회사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료적 탐색, 소수 질환자 대상으로 약물, 적정 용법, 용량, 그리고 적응증 검토를 하는 시험 단계다 보니까 대다수 인원을 모으기보다는 한 4, 50명, 2, 30명 정도 소수로 모아서 기존의 가짜 약품과 진짜 약품, 그리고 약품의 뭐 적용 용법, 용량, 얼마만큼 용량이 투입됐을 때 약효가 좋은지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상, 4상 이렇게 넘어갈수록 더 높은 임상 성공률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임상이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꼭 그 약품이 잘 팔린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오늘 제가 종가 배팅 종목 바로 좀 오픈하겠는데요. 반도체 섹터예요. 이제는 2차 전지, 초전도체가 쉬어갈 때 남은 건 반도체밖에 없다. 그래서 비반도체 FPGA 기술 유통 업체이고요. 자이링스나 미래사스 등 글로벌 비모노리 반도체 기업을 제품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뿐만 아니라 교육,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달로 FPGA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서 실적과 당연히 연동이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가지고 왔고요. 차트적으로도 지금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올해 작년 10월 바닥을 찍고 난 뒤부터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지금 추세 상승선의 하단 부분에 좀 밀집이 되어 있는데 깨고 내려올 경우 짧게 좀 손절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마이너스 1.7%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 장 전이에요. 장 초반에 캡처를 했었는데 오전장에 제가 10% 갑자기 반짝 급등률 눌리는 거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오늘 만에 하나라도 12,000원 초반대면서는 짧게 오늘 종가 베팅을 드릴 거고요. 위에 있다면 오늘 종가 베팅을 드리진 않을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종가 배팅 종목까지 들어보고 왔는데요. 종가 배팅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에 대해서 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까지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마지막으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비추시면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하이스 전문가님의 전략 다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또 내일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내일 수요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전략을 위한 조언일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